학생들 푸는 수리 문제. 수리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중에 하나 수원에서 수원 파트에 수열 나왔고요. 10번 문제는 수투에서 나왔습니다.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끝나서 우리 고2 친구들이 썼던 수열 파트 문제가 있길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썼던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넓이, 부피 이런 거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다. 고1 과정까지도 시험 범위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수원 수투에서는 중학교 때 개념들이 많이 들어간 문제들이 사실 수특이나 수능 완성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로그나 그런 것만으로도 어려워해서 과거에 배웠었던 그런 부분들이, 물론 미적할 때 이제 넓이 구할 때는 뭐 도형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 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넓이보다 부피 그런 걸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없었던 거, 고려할 게 없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수원수투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수원수투 복습을 착실하게 수특 수능 완성을 하신다면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문 계열은 뭐 수학 문제를 누가 둘 다 맞추느냐 싸움이 있죠. 수학 문제를 맞추면 합격하고 못 맞추면 떨어지는 싸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0이 아니다. 네,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더해주는 이 숫자를 d라고 나타내고 얘를 공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차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작아지는 수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일반항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하고서 공차 d를 곱해준다. 이 n이라는 건 자연수입니다.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항 번호를 n에다 넣으면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100을 넣으면 짠, 계산 100번째 항이 나오는 거. 얘는 A1, A1은 첫 번째 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항이 30인데 네, 11번째 항이랑 21번째 항이 똑같다. 그럼 11번째랑 21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11번째 항이라는 애는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10번 더한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항이면 두 번째 항 갈 때 공차를 한 번, 세 번째 항 갈 때는 공차를 두 번, 네 번째 항 갈 때는 하나, 둘, 공차를 세 번 하거든요. 그래서 11번째 항 간다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10번, 21번째 항이라는 애는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똑같은 숫자 공차를 20번 더해야 21번째 항이 된다. 근데 둘이 똑같다. 그러면 자, 지금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0이 아니면 둘이 똑같은 건 아니고, 커졌으면은 커졌는데 절대값이 똑같을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양수로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은 똑같은 숫자가 될 수 없겠죠. 갈수록 더 커지는데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근데 둘이 똑같아졌다라는 건 숫자가 점점 작아지니까 10번 작아진 거랑 20번 작아진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여야 둘이 똑같다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럼 우리 절대값에서 얘가 지금 음수다. 그러면 절대값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절대값 밖으로 음수가 나오려면은 양수로 나온다. 양수로 나오는 원리는 음수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11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 공차 10번 더한 건데 똑같다. 누구랑 21번째 항의 절대값 음수니까 양수로 나오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둘 다. 그래서 넘기면 부호 반대로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 똑같이 2로 나눠주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D다.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첫 번째 항 30이라고 알려줬다. 30은 마이너스 15D래요. 그럼 마이너스 15로 나눠주면은 양수 나누기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차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A n번째 항, 대문자 n번째 항. n번째 항이라는 애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첫 번째 항 30부터 출발하는데 몇 개를 공차를 몇 번 더해야 요게 되는가? 근데 A n번째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이래요. 그래서 순서만 좀 바꿔서 쓸게요. 그러면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이거 제가 문자만 바꿔 쓴 거예요. 제가 쓰는 게 n이 편해서. 그러면 이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0. 얘를 편의상 넘기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2n이 되고요. 30 뒤로 넘어오면 플러스 원래 있던 2 하면 이렇게 되겠다. 더해주면 52가 되겠다. 2 곱하기 n이 50이래요. n을 구하고 싶으면 2로 나눠주면 2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연수의 m은 26이 되겠다. 26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N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뿅뿅뿅뿅뿅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모든 항들을 빠짐없이 다 더한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항부터 점점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라서 작아진다. 그래서 지금 짝수로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1들. 그러면 다 더했을 때 최대값은 뭐 0이나 0 전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2까지 더한 게. 그죠?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항인가를 구해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구한 게 최대값인지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몇 번째 항이 0이 되는가? 그죠? 3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을 몇 번 더했더니 n-1번 더했더니 0이 되었다. 이게 지금 등차수 일반항 공식에 계속 쓰는 거예요. 등차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왜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공차는 두 번째 항 갈 때 한 번, 세 번째 항 갈 때 두 번, 네 번째 항 갈 때 세 번 하니까 항 번호보다 하나 적다. 공차를 더해준 개수가. 그래서 우린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을 몇 번 더했더니 0이 되었는가?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죠? 여기가 15가 돼야 우리가 0이 되는 거니까 15가 되려면 n이 16이어야 되겠다. 그죠? 그럼 16번째 항이 지금 뭐가 이거 A16이 뭐가 된다는 뜻이냐면 0이 된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 몇 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는 거예요? 15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16은 0이니까 더 하나 만하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입니다. 우리 뭐 책에는 a, l로 돼 있죠. 첫 번째 항과 끝항. 자, 우리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면 지금 15번째 항까지 더할 거고요. 첫 번째 항이 30부터 시작해서 15번째 항은 2다. 그죠? 16번째 항이 빵이니까 이렇게 하고 2로 나눠주겠다. 여기가 지금 32니까 2로 나눠주면 16. 그럼 15 곱하기 16이 최대값이 되겠다. 연산할까요? 5, 6에 30, 6, 1은 6, 5, 1 하면은 240이라는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났더니 이제 시그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그마도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하면 sn이랑 같은 뜻이죠. 얘도 첫 번째 항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시그마라는 i는 내가 더하고 싶은 항을 꼭 첫 번째로 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10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만 더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10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랑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거. 그죠? 근데 여기가 1이라면 우리가 s 100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10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우리 10번째 항부터 더한 걸 알고 싶으니까 9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여기는
첫 번째 항부터 A 100까지 다 더했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A 9까지 더한 거를 뺀대요. 그럼 9까지는 없어지고 10번째 항부터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그마도 10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다. 그럼 수열의 합 모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풀 수도 있고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이걸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얘 시그마를 풀려고 갖고 왔더니 우리가 대입하고 싶은 항이 m 대문자 n번째로 아까 이게 m 얼마였지? 마이너스 20 되는 거는 30 더하기 m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0 해가지고 마이너스 2n은 32니까 넘어가서 32하면 마이너스 52에서 얘는 16? 에? 아니네. 뭐죠? 이상하지? 30 이렇게 되는 거 32 맞는데? 52 50인데 제가 31을 넣었네 26이죠 26 죄송합니다 산수를 못했네 26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뭐예요? 26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그죠? 그럼 일단 이걸 푸는 원리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100번째 항까지 합에서 25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은 나머지가 26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게 나오겠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다 그럼 우리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이 일반항 모양을 구해야 되겠다 일반항은 아까 했었죠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인데 지금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2라서 요게 지금 일반한 상태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그마 식으로 먼저 대입을 한번 대입을 해서 써보면 AN이라는 거는 요 모양 그대로 마이너스 2n 더하기 30인데 근데 여기 뒤에 n 플러스 1이잖아요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자리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n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없어져서 nd만 남죠 근데 d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그래서 마이너스 2n 더하기 30 요런 모양이 되겠다 라는 거 근데 얘네 다 2 있으니까 2를 하나씩 꺼내볼게요 이 2를 꺼내면 마이너스 1을 꺼낼까? 마이너스 1을 꺼내면 n 마이너스 16 얘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둘이 곱하면 4잖아요 그럼 약분되면은 얘는 시그마 n 26부터 100번째 항까지인데 일반항이 n 마이너스 15 n 마이너스 16 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분자가 그 다음에 부분분수 모양 되어 있으면 부분분수 모양 기억할지 모르겠어 AB분의 1은 B-A분의 1 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모양을 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공식에 맞춰서 써볼게요 지금 공식에 맞춰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N-15 N-16분의 1이면 여기가 AB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B-A B-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쓰면 되겠다 글씨가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5 돼서요 n이 없어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지금 가로 앞에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항을 정리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무슨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시그마 우리가 얼마부터 26부터 100까지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떼어놓고 나중에 다 곱해준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26 대입하면 26 빼기 15 하면은 11분의 1
빼기 여기 26 대입하면은 10분의 1. 그 다음에 27도 대입해야 되죠. 27 대입하면은 12분의 1 빼기 27 대입하면 11분의 1. 그 다음에 28 대입하면은 13분의 1 빼기 12분의 1 하면서 뭐 99 대입할까요? 99 대입하면은 84분의 1 빼기 99 83분의 1. 그 다음에 100번째 항 대입하면은 100번째 항 대입하면은 85분의 1 빼기 8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면 되겠다. 우리가 두 개 하나 대입할 때마다 항이 숫자 모양이 두 개씩 나오는데 앞에 나온 숫자랑 뒤에 나온 숫자가 서로 하나씩 소거된다. 그죠? 소거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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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서랑 지워진다. 그럼 얘 뒤에 거는 앞에 있는 애랑 지워지는데 없으니까 지금 얘 마이너스 10분의 1 남아있을 거고요. 없어져 있으니까 맨 뒤에서는 85분의 1이 남아있겠다. 그러면 둘이 합쳐주면은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 모양까지 해서 대입하는 거. 근데 이 부분분수 모양 만든 다음에 항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를 이거 지워지는 원리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 부분분수 모양 만들어서 대입하는 그냥 형태니까 여러분들 시그마 파트 보시면서 부분분수 모양 나오는 파트에서 기본 문제들 충분히 풀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푸는 방법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네, 금방 다시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접었었고 예를 들면 고3 때 확통만 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지라도 네,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EBS는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좀 기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도 학원을 안 다니고서도 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든다. 대학교 측에서도 다 EBS 반영해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노력만 하신다면은 자료와 수업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 앞으로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이팅!